2025년 1월 24일에 개봉된 검은 수녀들은 장재영 감독의 2015년 영화 검은 사제들의 스핀오프작입니다. 속편이라기보다 파생작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죠. 한국의 12형상, 즉 12악령이 다시 나타난 상황에서 검은 사제들의 두 구마사제인 김범신과 최준호가 국내에 없다는 가정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연출은 비교적 젊은 권혁재 감독이 맡았고요. 권 감독은 2010년에 해결사를 연출한 이후 오래 침묵했다가 2023년에 카운트를 내놨지만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개봉한 검은 수녀들은 해결사를 훌쩍 뛰어넘는 작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수녀들로 불리는 유니아 수녀가 악령에 씌인 한 소년을 구하는 것이 기본 줄거리입니다. 유니아 수녀는 송혜교가 맡았죠. 주인공이 뚜렷한 설정입니다. 송혜교는 뛰어난 연기를 했고요. 유니아 수녀는 전여빈이 연기한 미카엘라 수녀와 함께 구마를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조력자인 신재휘의 애동도 중요합니다. 가톨릭에서 소품을 받을 수 없는 수녀와 무속에서 천대받던 제자가 함께 악령을 물리칩니다. 처음에는 동참하지 않으려던 두 사람을 유니아 수녀가 어렵게 위협하고 설득하는 서사가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소 길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구마 장면이 절정, 파국, 대단원을 장식하죠. 중요한 화두는 악귀를 쫓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적이거나 비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까지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으니까요. 악귀를 쫓는 이유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검은 수녀들의 장르는 공포영화입니다. 미스터리와 오컬트를 담았죠. 이 영화를 장르 영화의 주요 비평 항목과 메시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포영화 비평의 주요 항목인 공포, 서사, 연기, 영상미 혹은 미장센이라는 네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공포성과 관련해서 스포츠 경향의 편파적인 시내 리뷰라는 코너에서 이다원 기자는 심약자도 평온주의라는 한 줄 평을 썼습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말이죠. 하지만 공포영화가 무서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무섭지 않은 공포영화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15세 관람가예요. 공포 마니아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가톨릭 구마라는 것 자체가 너무 흔한 주제여서 공포의 소재로는 이미 식상하기도 하죠. 한국일보에서 정한별 기자는 최근 우리 공포영화가 좀비나 가톨릭 구마 등으로 서구화되는 경향에 대해 흥미로운 기사를 썼는데요. 이것은 대체가 아니라 다양화 현상의 하나라고 해야겠죠. 정한별 기자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사는 김헌식 대중평론가의 말을 인용하는데 현대 우리 사회가 서구와 비슷한 패턴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비슷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공포물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설명이죠. 문화예술에 나타난 공포는 특히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영상미나 미장센은 마지막 항목인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특히 공포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미리 말씀드리죠. 박진감과 긴장감, 섬뜩하거나 순간적 놀람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부족하죠. 구마의식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이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이 별로 없고요. 앞의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서사와 관련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에도 역시 혹평이 우세합니다. 가장 혹독한 평가는 아마 스타투데이의 한현정 평론가의 비평일 겁니다. 영화의 최대 강점은 송혜교요. 단점은 강점이 송혜교뿐이라는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마의식으로 작품을 끌고 가는데 송혜교의 서사가 곧 작품의 서사고 사실상 스토리가 없다. 그나마 송혜교와 오맨스를 이룬 전여빈을 제외하곤 모든 캐릭터들의 쓰임이 일회용이고 무성의하다. 작품에도 캐릭터에도 공포에도 촘촘한 빌드업이 없으니 클라이맥스랄 게 없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동아의 이승미 기자는 약자들의 연대를 강조하며 의미 있는 서사를 읽어냅니다. 여자는 서품을 받을 수 없는 가톨릭에서 수녀들이 구마를 수행할 뿐 아니라 무속에서도 말더딤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받아온 애동이 이 과정에 함께하는 것은 서사의 중요한 줄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평가에 동의합니다. 이 영화의 서사를 공포와 구마 수녀의 사연에 치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공포성은 약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연대와 종교적 편협함을 과감히 벗어나는 스토리를 넣는다면 드라마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죠. 후반 20-30분의 구마의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YTN의 김성현 기자는 악령 퇴치, 구마 장면은 동호반복처럼 새로운 요소가 없어 도돌이표에 그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반면
스포츠 경향의 이다원 기자는 긴장감을 자아내는 데 성공한다. 악령을 아주 혐오스럽게 디자인한 것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사실 구마의식은 길고 악령도 말이 많죠. 하지만 악령과 유니아 수녀의 말싸움에는 묘한 긴장이 있는데요. 유니아 수녀가 악령의 이름을 알아내서 구마를 완성해야 하는데 처음 이름을 물을 때 악령은 니들이 도대체 뭘 했는데 벌써 이름을 묻느냐고 힐난합니다. 다소 코믹한 장면이죠. 구마의식이 일정한 시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요. 결말도 서사에서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저는 노스페라투의 결말을 떠올렸는데요. 예상 밖의 결말이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석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스포를 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유니아 수녀와 악령의 말싸움과 결말에 대해 논문을 쓴다면 날카롭고 재밌는 얘기가 꽤 나올 것 같고요. 검은 사제들을 보지 않아도 이 영화를 즐기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건데요. 유니아 수녀는 검은 사제들에서 김윤식이 연기한 주인공 김범신의 제자로 나옵니다. 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삼아 스핀오프를 창작한 것이죠. 셋째, 연기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서사의 부족이 송혜교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농익은 연기로 충분히 보상된다고까지 하죠. 송혜교 연기에 대한 가장 높은 평가는 스포츠조선의 안소윤 기자가 쓴 글인데요. 혜교가 혜교를 지웠다. 익숙함을 벗어던지고 낯선 얼굴로 관객을 응시한다. 멜로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던 배우 송혜교가 검은 수녀들을 통해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카엘라 수녀 역을 맡은 전여빈의 연기도 실감납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유니아 수녀에 비해 놀람과 슬픔, 고민과 분노가 교차하는 표정 연기가 대단하죠. 바오로 신부 역의 이진우도 흔들림이 없었고 악령의 시인 희준을 연기한 문우진도 나이를 뛰어넘은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고요. 호진호와 강동원이 짧은 씬으로 이를 받쳐줍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영화의 메시지는 서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휴머니즘, 약자들의 연대, 여성인권입니다. 먼저 휴머니즘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종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종교를 가리지 않죠. 평화와 인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브레시안의 실은 비평을 통해 이동윤 평론가는 이 점을 높이 사는데요. 유니아 수녀는 배타적 종교의 테두리 같은 그런 체제 내 시선의 영향 아래에 머무르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만 집중한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적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썼습니다. 노컷 뉴스의 최영주 기자도 종교와 미신의 결합, 무속인을 두고 신성을 경험한 자라 칭하고 그의 합류로 구마의식이 완성된다는 종교와 미신의 결합은 오컬트 영화의 금기마저 깨트리는 지점이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휴머니즘은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유니아 수녀는 희준이라는 한 소년을 살리기 위해 가부장적 가톨릭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속과 연대하죠.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물며 정치와 이데올로기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인권을 유린하거나 국가나 집단을 위해 한 사람의 희생이라도 강요해서는 안 되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오히려 사람을 해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휴머니즘에 이은 두 번째 메시지는 약자들의 연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가톨릭에서 서품을 받지 못하는 수녀와 무속에서 천대받는 장애 청년이 연대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마지막 셋째 메시지는 여성인권의 강조입니다. 검은 사제들에서 남성 구마 사제와 소녀 빙의자가 서사의 줄기라면 검은 수녀들에서는 여성 구마 수도자들과 소년 빙의자가 서사의 기본 줄기입니다. 검은 수녀들에서 서품을 받지 못한 수녀는 구마를 할 수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수녀는 여자이므로 서품을 받지 못해 구마를 할 수 없다입니다. 성공회를 제외하고 가톨릭에서는 여자에게 서품을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서품은 사제와 부제를 임명하는 일을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서품하다와 서품되다가 맞는 표현이죠. 여성사제회에서 수녀에게 서품하는 경우가 있지만 바티칸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잔존하는 남성 가부장적 성격이죠. 검은 수녀들은 이를 정면으로 깨트립니다. 통쾌한 서사입니다. 게다가 가부장적 문화에서 악령에 씌인 사람은 주로 여성으로 묘사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남성을 내세웠고요.
독창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검은 사제들은 국내용이고 검은 수녀들은 국제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남성 구마 사제와 소녀 빙의자들 얘기는 많고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드물었다면 구마 수녀와 소년 빙의자 얘기는 어느 나라에서도 드물기 때문이죠. 추가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검은 사제들에서 강동원이 맡은 최부재 신부와 검은 수녀들에서 전여빈이 맡은 미카엘라 수녀가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면서 3편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검은 수녀들의 예고편도 주요 장면이 본 영상을 편집한 것인데요. 특이한 것은 본 영상과 맥락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고편을 잘 기억하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